안녕하세요. 애니능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차트 모양이 예쁜데요. 1분봉으로 보면 오후장에 냅다 올렸죠. 5개 캔들만에 상한가에 안착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력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죠. 사실 세력은 해당 종목에서 돈이 가장 많은 투자자를 세력이라고 하죠. 돈이 많으니까 위로 물량을 긁으면 호가창이 쓱 밀리면서 상승하는 것이죠.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세력은 수량이 가장 크니까 매수하면 양봉을 뽑아낼 수 있고 매도하면 음봉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여리고 연약한 개미들은 세력들의 큰 움직임에 편승할 뿐이죠. 파도 타기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애니능률은 상한가를 마감했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장 끝날 때쯤에 사나이 테스트가 있었죠. 2번 있었는데요. 약 50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한번 풀렸다가 다시 잠그고 그 뒤에 여진이 오듯이 한 번 더 2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잠궜습니다.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고 나서는 정말 이런 것들이 어렵죠. 예전에는 잘 안 풀렸죠. 하지만 요즘에는 상한가를 쳐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해야 하나 버텨야 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순간이 항상 있습니다. 반면에 상한가를 늦게 발견해서 못 잡은 투자자라고 해도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으면 살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황금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식별할 수 있는 눈이겠죠. 주식시장은 항상 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나의 선택이죠. 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정확도를 높여가는 건 결국 공부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케이스를 보고 여러가지 논리를 공부하고 여러가지 통계를 통해서 확률을 높여갈 수밖에 없죠. 애니능률이 저렇게 상한가가 풀릴 때 어떤 투자자는 매도했고 또 어떤 투자자는 매수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맞을지 내일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일단 상한가 마감하고 끝났으니까 매도한 투자자는 털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를 보고 올게요. 오늘 상한가 갔다가 풀렸던 SK45 스펙입니다. 사나이 테스트인 줄 알고 상한가에 매수 주문 걸어놨던 투자자들은 엄청 깨졌습니다. 저 음봉 하나가 마이너스 10%짜리입니다. 금액이 컸다면 아찔한 순간이죠. 상한가에서 전일 종가까지 떨어졌으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래서 팔았다면 그 지점이 저점이었습니다. 다시 위아래로 엄청 흔들더니 올라왔죠. 결과적으로는 종가가 23%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한가에 매수했다면 마이너스 7% 정도 손실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상한가를 가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안정적인 종목도 있습니다. 특징은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를 마감했다는 겁니다. 재료가 강력하니까 조정할 것도 없이 곧장 상승해서 문을 닫은 것이죠. 다시 애니능률 차트로 돌아와서요. 애니능률은 소위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왜? 상한가를 친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상한가를 친 날에 왜 상한가를 쳤는지 공부해두면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상한가를 친 3월 4일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애니능률은 윤석열 테마주였습니다. 종친의 소속이라는 이유로 상한가를 쳤던 것이죠. 애니능률의 최대주주가 윤 총장과 같은 파평윤씨 종친의 소속이라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첫 상한가를 들어가게 된 날 거래량을 보면요. 18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전에 1월 26일 긴 윗꼬리와 거래량을 보면 뭔가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간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상한가 마감합니다. 분봉을 살펴보면요. 엄청 위아래로 흔들렸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상한가를 간 게 아니죠. 갈 것 같으면서 다시 하락하고 하락하면서도 다시 가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죠. 마지막 상한가를 마감하는 시기도 보면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갑니다. 정말 어렵죠. 2시 2분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2시 15분에 결국 마감하고 더 이상 상한가가 풀리지 않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상한가를 쳤습니다. 시초가는 19%입니다. 굉장히 높죠? 쉽게 붙을 수 있는 투자자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분봉을 보면 위아래로 흔든 흔적을 또 볼 수 있죠. 3분에 돌파하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오고 5분에 돌파하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오고 주가가 밀리니까 음봉으로 살짝 뺐다가 차근차근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진정으로 돌파가 일어나죠. 5% 양봉이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무려 130만 주가 터졌습니다. 양봉이 나오는 시간대가 9시 11분입니다. 이런 시간들도 기억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돌파가 일어나기 전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간 조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첫 양봉이 곧장 상한가를 가는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130만 주가 한 번에 터졌던 것이죠. 재미난 사실은 처음 상한가를 갈 땐 위아래로 정말 많이 흔들면서 갔는데 두 번째 상한가를 갈 때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상한가를 가서 한 번도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는 구간도 없고요. 너무 조용하게 순식간에 말아버렸습니다. 이때가 금요일이었는데요. 보통 금요일은 투심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니능률은 상한가 마감하고 주말을 만나게 됩니다. 월요일이 기대가 되죠. 이때 거래량은 580만 주밖에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짧게 얼마 없는 거래량으로 상한가 마감을 시켰습니다. 물량이 매집된 것이죠.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또 상한가를 갑니다. 시초가는 17%였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잡을 수 있는 투자자는 없겠죠. 너무 높아 보이잖아요. 역시 시초가는 위아래로 또 흔듭니다. 그 다음도 흔들고요. 4분의 돌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상승하지 않고 뭔가 멈칫하죠. 분봉에서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도망가야죠.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오는 시간대도 한번 보시면 9시 10분입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은 이 시간대에 베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장대음봉이 나와서 투심이 꺾였을 텐데요. 더 하락하지 않고 또 버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장대양봉을 뽑아내면서 상한가 안착을 시킵니다. 저 장대양봉이 6.5%짜리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붙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쓸어 담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상한가 때처럼 한 번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한가와 다르게 마지막에 17만 주 거래가 살짝 터졌죠. 확대해서 보면요. 동시호가가 끝나고 3시 35분에 17만 주가 나왔습니다. 다음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가가 마이너스 7%로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장 막판에 17만 주를 던진 게 이제 끝물이라는 시그널을 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장중에는 위로 한번 또 쐈죠. 분봉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 계단 내려와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로 쏘기도 하고요.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줄줄 흐르는데요. 이게 갑자기 횡보하더니 점심시간에 한번 급등을 합니다. 이게 전체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급락하지는 않고 제자리에서 조정을 거치죠. 이렇게 애니능률이 연상한가를 간 시기에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요? 특히 첫 상한가를 간 3월 4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사퇴를 하면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사진은 3월 4일에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입니다. 오후거든요. 오후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었는데 애니능률은 어떻게 하라는지 장 초반부터 급등해서 하루 종일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서현도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역시 애니능률과 함께 상한가를 갔죠. 그런데 특징적인 건 그 전날, 전전날에도 양봉을 뽑아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현은 유재만 사회이사가 윤석열 총장과 서울대법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관련주가 된 것입니다. 서현도 애니능률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위아래로 흔들면서 장 막판에 상한가 마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였던 윤석열 관련주인 만큼 6월 1일에도 역시 애니능률과 함께 서현도 양봉을 뽑아냅니다. 덕성도 있습니다. 역시 양봉이죠. 덕성도 마찬가지로 이봉근 대표이사와 김원일 사회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에도 역시 상한가를 칩니다. 분봉은 안 봐도 어지럽겠죠. 위아래로 역시 흔들면서 장 막판에 상한가 마감을 시킵니다. 사실 종목은 더 있는데요. 서현탄 메탈도 있습니다. 역시 3월 4일에 상한가를 갔죠. 분봉도 똑같이 위아래로 엄청 흔들었고요. 시세가 다른 종목들보다 셌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 마감해서 풀었다 잠궜다를 반복하고 장 막판에 마감합니다. 서현탄 메탈도 지주회사 서현그룹의 사회이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참고로 덕성은 우선주도 있었습니다. 덕성우도 상한가 갔죠. 덕성우도 위아래 흔들면서 장 막판에 상한가 안착합니다. 시세가 센 종목들은 오후 2시에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그건 윤 총장이 오후 2시에 사퇴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고 상한가 마감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6월 1일에는 왜 상승했을까요? 역시 윤석열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설이 돌았기 때문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애니능률은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3월달에는 3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상한가를 간 이유는 국민의힘 입당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